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민수기는 민수기는 스토리죠, 스토리. 내용이 흘러요. 레위기는 내용이 흐르지 않아요. 레위기는 그냥 법인데 민수기는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10가지 사건이 나와요. 10가지 사건.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11장부터 보면은 바베라 원망 사건, 만나 불평 사건, 모세 비방 사건, 가데스 정탐 사건, 또 고라 반역 사건, 쌍난 지팡이, 무리바 물, 그다음에 불뱀 사건, 발람 발락 사건, 바알보올 사건에서 10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특별히 5가지 사건을 딱 뽑아놓은, 10가지 사건을 뽑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광야 38년 동안 있었던 10대 뉴스예요. 10대 뉴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10가지 사건. 우리나라도 작년 20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되게 10가지 뽑아서 뭐 KBS 10대 뉴스, 국제 10대 뉴스, 뭐 MBC 10대 뉴스 하잖아요. 그것처럼 민수기는 광야 생활 38년 동안 있었던 10대 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더 구절을 나눠보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 1장부터 1장 인구조사 조사해보니 60만 3,550명. 2장에서는 진배치하고 행군 순서. 3장에서는 레위인의 인구조사.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레위의 큰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셋째 아들이 무랄이에요. 번호를 붙여놨어요. 첫째, 둘째, 셋째 헷갈릴까 봐서. 네 번째가 4장에서 레위인의 업무 분담. 자, 보면은 진배치 행군 순서는 1장, 2장밖에 없는데 레위인에 대해서는 3장, 4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60만 3,550명을 1장에서 한 장에 확 조사해버리고 진배치 행군 순서도 2장 한 장 끝나는데 레위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할애하고 있죠. 그만큼 레위인이 중요한 거고 레위인을 중심에 두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5장에서 이제 4장에서 5장에서 이제 율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레위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만 나오는 게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나오고 레위기에도 율법이 나오고 민수기에도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율법들은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서로 다른 것도 있어요. 의심의 법 이런 것은 뭐 아내가 탈선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였으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5장 14절에 보면 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였으 면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쬐깐죠. 면자가 작죠. 발견했어요? 민수기 5장 14절. 왜 작냐? 이 면은 없어 성경에. 면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면을 안 넣으면 말이 안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넣었는데 이것이 얼마 안 돼요. 전체를 봐서도 많지 않아요. 근데 글자가 작은 것이 나오면은 되게 한자, 면, 니, 은하 뭐 이런 정도인데 성경에는 없는데 말이 쉽게 부드럽게 이어지기 하기 위해서 넣는 거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넣으려고 했어요. 정결법과 나신의 서원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 같은 것은 레위기에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도 안 나와요. 민수기에만 나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달라요. 사실은. 레위기에만 나오는 것도 딱 정리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모세오경 안에 율법이 쭉 흩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7장에 가면 성막 봉헌할 때 12지파의 예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그냥 읽으면 엄청 지루하죠. 엄청 지루한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10장부터 볼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하고 진배치 인구조사하고 레일의 인구조사, 진배치 레일 업무 분담, 성막 봉헌할 때 12지파 예물들 행군 순서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갈 때까지 사건이 10장, 11장, 12장,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에 사건들이 다베라 원망 사건, 만나 불평 사건, 모세 비방 사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까지 나와요. 14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 율법이 딱 나오면서 앞뒤를 구분해 줘요. 그래서 16장부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을 그래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고 고라 반역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무리바물 사건, 불뱀 사건, 그리고 모세의 가나안 정복 사건이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정복한 땅이 어디였을까요? 1번 여리고, 2번 아이성, 3번 아랏, 4번 아모리. 1번 여리고, 2번 아이성, 3번 아랏, 4번 아모리. 아랏은 잘 안 들어봤죠. 아모리는 들어봤는데 아랏이 아랏. 그러니까 이게 21장에 나와요. 모세의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는데 어디서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모세가 정복을 함으로 시작을 해요. 모세가 정복한 땅이요, 아랏이라고 하는 땅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바산을 정복한 이 땅이 굉장히 넓어요. 아랏과 아모리 바산이, 이 아랏과 아모리 바산을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디였을까요?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아랏하고 아모리하고 바산을 정복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 이 얘기를 정복을 해요. 요것을 알아야 여호수아하고 이어져요. 이게 요 부분을 모르면 여호수아가 반쪽밖에 안 돼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부터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반쪽이고 나머지 반이 요단 동편 땅,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에게 분명한 땅이죠. 그리고 26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지경 이르기까지. 여기서 발람 발락 사건하고 바알 보울 사건이 있죠.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2차 준비하죠. 2차 준비할 때 2차 인구 조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 미디안 전쟁, 발람 발락을 죽이고 출애굽 노정하고 도피성까지 하면서 민수기가 끝나요. 요것도 제가 이제 32장에 보면은 32장 보세요. 그림이 하나,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지도가 회색으로 된 지도가 있고 옆에 보면은 칼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칼라로 된 부분은 이게 요단 동편이에요. 여기가 모세가 정복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에돔 지역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이 땅을 정복해요. 므나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갓, 므나세 반지파가 이 넓은 땅을 차지해 버려요. 이 땅의 지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괜찮고, 아람의 유점 모르셔도 괜찮고, 이 정도의 땅을 정복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가신다는 의미,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취해요. 안정. 그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바알들이 많아요. 바알. 이 바알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에요, 주신. 주신이 바알인데 바알 아버지가 있어요. 엘이요, 엘. 바알의 아버지 이름이 엘이요. 엘. 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엘 아들이 바알이요. 근데 바알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면은 구름을 타고 다녀요.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뿌려줘요. 비를 뿌려줘요. 이 바알의 부인이 나스다롯이요.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38년 지나면서 유목민 생활했잖아요. 유목민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디로 가야 돼. 그냥 바람 불고 풀이 있으면 풀 뜯기고 풀 없으면 딴 데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약이 없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인생에 있어서. 한 달 계획도 못 세워요. 일주일 계획도 못 세워요. 그 유목민 생활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보니까 거기는 뭘 지냐? 농사를 지어. 농사를. 이야, 농사를 지어. 농사를 지면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게 생활을 계획할 수가 있어. 집을 짓고 살아. 집을 짓고. 야, 그때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 문명이에요. 최첨단 문명. 여기 어떻게 혹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유목민 입장에서 볼 때 농경 문화는요, 굉장히 발전된 문화예요. 굉장히 발전된 문화. 근데 거기 가서 유목민으로 사는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 바알이 그 땅의 주신이니까 농업을 관장하는 신인데 그래서 바알들을 많이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노정이 33장이 쭉 나오고 그리고 36장 밑에 가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 있어. 도피성 3군데가 6군데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일단 동편에 있는 거 골란, 바산 골란. 지금도 바산 골란이 있어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거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것이 일단 서쪽에 있는 도피성이에요. 살인한 일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리가 이 요단 서편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어떻게 색깔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인구 조사하고 10대 사건은 노란색, 검정색이죠. 율법은 주황색, 땅 분배와 지도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 말씀인가 봐. 근데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구분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시작도 마찬가지. 시작도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민수기까지 쭉 넘어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기록했냐? 너희가 얼마나 10가지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좋은 것보다는 불순종한 것들을 주로 많이 기록해놨죠. 그것이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한 의도라 할 수가 있어요.